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법원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한 건데 자 법원의 이 판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박성태가 보기에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애초부터 이제 구속이 돼야 되지만 법원은 인신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함을 요하거든요. 딱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얘 뻔히 범죄를 저질렀네라고 생각해도 혐의가 소명됨, 한 뻔히가 아니라 한 8, 90% 이상이 그랬을 거란 확신이 들어야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그 전에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는 아직 증거나 정황이 실행을 이분이 계엄에서 많이 했냐? 여기까지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증죄는 이미 확인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공용서류,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이런 것도 사실 이건 확인이 됐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죄는 되지만 중대한 죄냐? 구속할 만큼 그거는 좀 아니고 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가 제일 큰 건데 네. 이거는 좀 더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했고 네. 그거는 저는 판사가 그런 판단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실제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수집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했으나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장소연님 얘기하셨는데 저 박성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하십시오. 저 장성철은 이해합니다. 역시 장소연 소장님은 이해심이 넓군요. 포용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내는 건 전환기시를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혐의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두 가지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와 통화한 12월 3일 날 11시 12분부터 약 7분간 네. 한덕수 총리가 추경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거예요.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네. 아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이 있죠. 근데 이 통화 내용은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네. 그럼 다른 정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나 제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그거 아니면 그 금박한테 7분이나 뭘 통화했겠어. 그러게요. 이게 이제 아주 상식적인 의심인데 법적으로는 좀 더 정황이나 증거가 보여야 된다는 판단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화 끊은 다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한테 3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하필 그 이후에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예종만 학교를 폐쇄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가 있는 거냐? 그 학교 청사를 뭘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냐? 어떤 합수부의 뭐 헤드쿼터를 쓴다든지. 근데 이것도 이제 의심이 있고 의심이 아주 짙지만 초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으니 그냥 계엄 설명해 준 거다. 네.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면은 일단 법원이 판사도 전 당연히 의심할 거라고 보지만 일단 윤신을 구속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좀 다툴 엄격하게 여지가 봤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봐주려고 네, 일부러 기각될 거 알고 네, 영장 청구도 네. 꼭 구속될 만한 것들은 좀 빼고 그냥 좀 그래요? 평범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의심은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어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는 분명히 이랬어요. 보강조사 뒤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오늘은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오늘 약간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장 재청구는 이렇게 우리가 내부 논의를 거쳐 재청구할지 그냥 기소할지 이런 것들 그냥 논의해가지고 결정할게요. 한 발 빼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예종 문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그 혐의, 우리 한겨레 여기를 막 네. 단전단수하겠다. 이거 지시를 낸 거. 네. 한예종 폐쇄를 한덕수가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내란 동조, 뭐 주모, 뭐 공모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2월 달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냥 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하셨군요. 이제 끝. 경찰에서. 그때는 그냥 경찰이었고. 네. 경찰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것 때문에 뭐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거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결정, 저희 논의 후에 결정할게요. 이거 보면 그렇게 수사 의지가 없어서 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구속하려는 의지가 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냐? 그 이유는 협조를 많이 해서. 다 많은 한 얘기를 거예요? 해서. 네.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준 거야. 순수하게. 핵심 순수하게. 인물이긴 하죠. 그리고 총리였으니까. 사실은 저 위증했어요. 라고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옛날에 이제 거짓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수사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좀 더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김건희를 잡을 수 있는, 다른 사람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와 증언을 우리 확보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조금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흔적들이 보여요, 그냥. 오. 그렇게 강하게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더라고. 보통 이러면은 말이야, 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내란 혐의인데 국정의 2인자였지 않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영장을 보강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재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톤다운 됐어요. 저도 이거는 바로 뭐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네. 가기보다는 어차피 위증죄는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징역이거든요. 근데 위증죄도 있어서 뭐 유죄는 확실히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구속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말씀하신 한혜종 문제나 이런 것들을 특검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밝혀야 된다.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계엄이 해제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래야 거기서 여러 증거 관련자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났죠.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뭐 특검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김용현 이 제정신이 아닌 분들 저는 처음에 이제 앞서 방송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윤석열, 김용현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을 때 물론 거기에 가스라이팅 된 군사령관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윤석열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분이 법무부로 돌아가서 뭘 했냐면 교정본부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라. 네. 그러니까 계엄에 파견 사실은 뭐 가능한지 협조하는 이런 거. 일들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런 일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는데 그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엄을 몸을 던져서 막는 거는. 윤석열이 또 막 경호원들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합수부 구성에 파견할 검사 인력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세요. 네. 이건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우리가 절대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 뭐 지도한 분들이 아니니까 지도층이 하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좀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박성재? 근데 전 그런 장관은? 분들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랬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장관. 똑같이 이분은 더 심하게 단전단수까지 네. 지시를 했잖아요. 네. 명확하게 밝혀진 건 현재 두 분이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해경의 그 충암구 후배 있어요. 네. 안성식 기획조정관이라고. 이분들 그냥 빨리 계엄이 돼서 내가 여기 계엄의 주요 주도 세력으로 뭔가 인생을 바꿔요. 이런 망상을 같이 한 네. 미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윤석열과 오래 지내다 보니 도와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미 계엄 선포된 거 그럼 뭐 제대로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충분하죠. 근데 이 여기 관련된 자들이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다 잡아야 여기저기에. 됩니다. 네.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주문 후 당일 잡아 보내드리는 가리비 중에 가장 최고급인 비단 가리비를 준비했습니다. 3-4명이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통영 활 비단 가리비가 3kg에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공동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 비슷한 혐의를 이제 씌울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좀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특검이 약간 제동이 걸렸을까요? 그건 저는 언론에서 그냥 쓰는 거고 네. 그렇게 봅니다. 요즘 특검은 사실 국민들의 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에요.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네. 일단 이분은 이런 걸 좀 까다롭게 보내? 그럼 또 다른 거 해서 딴 분한테 걸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동이 걸린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청구하시지만 수사는 더 그러면 세게 할 겁니다. 수사는 뭐 사실은 크게 그렇게까지 뭐 제동이 네. 걸릴 일은 아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민주당이 오늘 주장한 네. 내란 재판부를 빨리 도입을 하겠다, 네.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법을 처리를 하면서 발의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원하는 구속이 안 나오니까 이건 재판부 오염됐다. 어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재판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제도화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좀 너무 정치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기도 의도가 문제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못 믿겠으면 조희대 대법원의 이 사법부를 못 믿겠으면은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의석 갖고 있으니까 그냥 특별재판부 빨리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김건희도 이 영장 판사가 구속 오케이, 이상민도 구속 오케이 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니까 못 믿겠어. 재판부 다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네. 제도화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기한 것 같다. 내란 재판부. 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사법부까지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헌법상의 상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이 사람들이 민주적 통제라는 허명 아래 사법부까지도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 그럼 판사는 어떻게 그럼 선정할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편, 우리가 원하는 판결 내려줄 것 같아. 당신 판사해. 이렇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사회적인 합의나 네.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주장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뭐 당론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일부 명이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합니다.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떻게 보세요? 뭐 내란 일부 재판부? 일리 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예전에 검찰처럼 당시 심우정 총장이 직원 부장판사가 일단 윤석열을 석방하고 네. 거기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런 모습처럼 한다면은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필요하다고도 저는 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이 됐고 몇몇 인사들 다 구속이 됐거든요. 김건희 씨도 구속이 됐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한쪽으로 확 가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고 이거는 뭐 법조계 있는 분들이 요즘 다들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법조계 판사들도 뭐 약간씩의 정치적 성향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법과는 이제 법과 양심에 따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진보적 생각을 가진 판사,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완전 우파로 좀 심한 판사들도 있어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뽑을 거냐 이것도 나오고 계엄 이후에도 지난번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41%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두 분 다.